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환율이 떨어져서 테슬라 주식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중국 상하이에서 전세계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고 미국 현지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차이나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웹사이트에 올린 이 단 하나의 채용 공고가 테슬라의 모든 미래를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직원 채용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공고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금기의 단어 바로 로보택시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테슬라의 심장부인 미국 텍사스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 중국 상하이에서 말이죠. 도대체 왜 테슬라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규제가 까다롭다는 중국에서 로보택시 팀을 꾸리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 내부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절대 모르는 테슬라의 폭등 시그널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데이터의 무게입니다. 최근 테슬라 FSD가 달성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적 주행거리 70억 마일. 감이 잘 안 오시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12억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수천 번 돌고도 남을 거리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전체 숫자보다 그 내용입니다. 이 중 무려 25억 마일이 고속도로가 아닌 복잡한 도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운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고속도로는 그냥 차선 따라 쭉 달리면 됩니다. 하지만 도심은 다르다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 꼬리 물게 하는 차량, 비보호, 좌회전, 공사 중인 도로, 이 모든 변수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도심입니다. 지금 경쟁사라고 불리는 구글의 웨이모를 볼까요? 그들은 라이다 센서로 무장하고 정밀 지도가 있는 특정 구역만 다닙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 때 보셨나요? 예외 상황이 발생하자 웨이모 차량들은 그저 멈춰서서 교통마비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카메라의 시각만으로 이 70억 마일의 데이터를 10억 먹으며 학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입력된 코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뇌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AI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70억 마일이라는 숫자는 데모 영상용 숫자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AI가 이제 인간의 운전 실력을 넘어서 초인적인 단계로 진입했다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인 증거죠. 이 데이터 격차는 이제 그 어떤 후바 주자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퍼즐은 독일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보통 자율주행 테스트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리시나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서울, 강남 같은 최첨단 도시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의 이름도 생소한 시골 마을 아이펠크라이스 비트부르크 프렘, 이곳에서 테슬라가 유럽 최초로 공공 셔틀 서비스 형태의 FSD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차선도 희미하고 도로폭도 좁고 굽이진 시골길입니다. 라이다 센서에 의존하는 기존 자율주행차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죠. 하지만 테슬라 FSD는 이곳에서 지역 주민, 특히 고령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현지 공무원들과 장관이 직접 탑승해서 테스트했는데 반응이 어떨까요? 마치 숙련된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 같다고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율주행이 단순히 도시인들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FSD가 화려한 도심뿐만 아니라 가장 열악한 도로 환경인 시골길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전 세계 모든 도로가 테슬라의 시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도로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의 벽이 높은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기술력이 공공서비스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중국 상하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테슬라 차이나 채용 페이지에 아주 조용히 올라왔던 그 공고, 직무는 저전압 전기 엔지니어, 근무지는 상하이, 그리고 담당 업무에는 분명히 로보택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연구원 뽑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저전압입니다. 전기차에서 고전압이 배터리와 모터를 돌려 바퀴를 굴리는 힘이라면 저전압은 차량의 신경망입니다. 카메라 센서가 본 것을 컴퓨터로 보내고 컴퓨터가 내린 판단을 브레이크와 핸들로 전달하고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제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저전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에서 저전압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도로 위를 굴러다닐 하드웨어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건 공고 내용에는 실차 기준의 설계 및 검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건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돌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 양산형 로보택시 차량을 도로에 투입하고 수천 번, 수만 번 문을 여닫고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에서 내구성을 확보하는, 즉 사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죠. 기가 팩토리를 지을 때도 FSD 베타를 출시할 때도 공식 발표 전에 항상 관련 엔지니어 채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는 테슬라 내부에서는 이미 중국 로보택시 출시가 확정된 미래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미국도 아닌 중국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왜 리스크가 큰 중국 시장에 로보택시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는 전략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중국 상하이는 로보택시를 훈련시키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옥 훈련소입니다. 엄청난 인구 밀도, 쏟아져 나오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들. 만약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상하이의 도로를 정복할 수 있다면 전 세계 그 어떤 도시의 도로도 지근죽 먹기가 됩니다. 상하이는 기술적 완성을 위한 최종 보스 단계인 셈이죠. 둘째, 정책적 유연성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해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죠. 테슬라는 최근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을 전시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와 대중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프로포즈였죠. 우리는 준비됐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바로 직후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당국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거나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 허가를 따낸다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빌리티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70억 마일이라는 압도적인 데이터를 통해 AI를 완성했고 독일 시골길 셔틀을 통해 공공 서비스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로보택시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며 실전 사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을 보시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다음 분기 자동차 몇 대 팔았냐, 마진율 0.1% 떨어졌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눈앞의 숫자만 보면 수면 아래에서 몰려오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공식적으로 터지는 그날 주가는 이미 저 하늘 위에 가 있을 겁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서 아직 이 가치를 영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팩트들은 테슬라가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되는 시대, 테슬라가 그 시대를 가장 앞에서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채용 공고는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죠. 우리는 지금 전기차 캐즘을 넘어선 변곡점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저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었다더라 하는 뉴스 기사 한 줄로만 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 당장 조용해 보여도 나중에는 FSD와 옵티머스 로봇이 결합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는 걸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누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과 규제, 구조의 변화가 답을 준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의 한계와
구조적 이해는 여러분, 우리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나 부품주를 샀을 때 테슬라 본주처럼 10배, 100배 성장하여 기업의 가치가 퀀텀 점프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책을 집필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책이고, 한국에서 테슬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 테슬라만 가능한지,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어떻게 분할 매수하고 멘탈을 관리하며 수량을 늘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어놓은 투자 계획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 제가 한 가지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무료 신청을 누르시고 테슬라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 후 개별적으로 모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 테슬라 책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 꼭 저한테 테슬라 메시지 보내주셔야 발송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 5만 명, 10만 명 이상의 채널로 성장하여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기 위해 원래는 유료로 판매하기로 했던 책을 가감하게 무료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니만큼 댓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책은 모두가 당장의 주가 등락만 이야기할 때 정작 그 이면의 플랫폼 구조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서 제가 직접 만든 해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투자는 감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AI와 로봇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신다면 인생을 바꿀 기회로 바뀐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특히나 멘탈 관리를 가장 잘 하셔서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 구조를 꿰뚫어 보는 현명한 주주가 되시길 바랍니다.